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을 겁니다.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의 실수를 지적하려다 실수로 상사까지 태그한 순간, 아니면 친구 결혼식 축사에서 웃겨야지라는 생각으로 말했던 농담이 신랑 장인어른의 표정을 굳게 만든 순간, 그 찰나의 말 실수가 몇 달, 때로는 몇 년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경험 말입니다. 제 경우는 대학 동창회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취직 소식을 전하길래 그 회사 다음 달에 구조조정한다던데 라고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그 자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제 친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고 친구는 그 말 한마디로 한 달 내내 불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당시 저는 그저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가 천냥의 빚을 만들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SNS와 메신저로 우리의 말은 순식간에 퍼지고 다시 회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2023년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의 68%가 말실수로 인한 갈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대화는 오해의 소지가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말하고 싶어도 침묵해야 하는 6가지 상황과 그 상황에서 침묵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중한 정보나 조언을 나눌 때 상대방의 눈빛을 유심히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대의 눈에 관심의 불빛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공손함을 가장한 무관심이 깔려 있습니까? 지난달 저는 후배와 식사 자리에서 창업 조언을 해줘야 했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후배의 시선은 계속 스마트폰으로 향했고 내내 하는 형식적인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설명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말에 관심이 없구나. 그 순간 저는 말을 멈추고 음식에 집중했습니다. 잠시 후 후배가 고개를 들어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기 전에 3가지 체를 통과시켜라. 그것이 진실인가?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친절한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계속 말하는 것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나의 지혜와 시간, 그리고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침묵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상대방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중 여러분의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취급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대신 침묵하고 메모를 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이 무언가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또한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작가 마크 트웨이는 침묵 속에 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듣게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환경에서 침묵은 당신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2019년 한 유명 유튜버가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었다는 소문을 방송에서 언급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 확인 없이 전파되었고 결국 그 병원은 심각한 평판 손상을 입었습니다. 나중에 그 소문은 완전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유튜버의 순간적인 발언이 한 병원의 운명을 뒤흔든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뉴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친구가 너 알아? 우리 회사 과장님이 사실은 이라고 귀띔할 때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몇 년 전 직장 동료로부터 A팀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냈대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이 너무 기뻐 다른 동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프로젝트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제가 소문을 퍼뜨린 탓에 협상 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당시 사내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해졌는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마치 화약을 들고 불장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페르시아의 시인 사디는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번 말로 내뱉은 정보는 화살과 같아서 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 리터러시입니다. 모든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침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정보의 출처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침묵은 공유하지 않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확실하지 않은 뉴스 기사나 소문을 SNS에 공유하지 않는 것,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것 또한 현대적 의미의 침묵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남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연히 들었거나 누군가 우리를 신뢰의 비밀을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비밀을 알게 된 순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비밀 공유의 부담이라고 부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인사팀에서 일합니다. 그는 종종 회사의 인사 이동이나 승진 계획을 미리 알게 되는데 한 번은 그가 저에게 다음 달에 김 부장이 사직한대. 근데 이건 비밀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저는 그 정보를 다른 동료에게 알려주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마치 비밀을 아는 것이 일종의 권력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밀 유지의 중요성을 알기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는 결국 잘못된 것으로 판명났고 김 부장은 사직이 아니라 승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 비밀을 퍼뜨렸다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피해를 줬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비밀을 유지하는 능력은 신뢰의 바탕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워는 비밀을 지키는 능력은 고귀한 영혼의 징표라고 했습니다. 이는 나와 상대 사이의 신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의 품격과 도덕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비밀 유지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팁을 드리자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하려 할 때 먼저 물어보세요. 이게 나만 알아야 할 비밀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비밀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비밀을 알게 되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책임도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기록하지 마세요. 메모나 SNS 메시지로 남기지 마세요. 기록된 비밀은 언제든 유출될 수 있습니다. 입은 금고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금고는 열쇠 없이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하철에서 등 뒤로 모르는 사람이 저기요, 셔츠에 커피 얼룩이 있네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당혹스럽겠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저기요, 당신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또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모든 진실이 말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진실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줄 수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 직장 동료 중 한 명은 발표를 앞두고 새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어때?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양복은 그의 체형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곧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고 제 솔직한 의견이 그의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좋아 보여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는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그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보다는 지지였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진실이 항상 친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전에 그 진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그 진실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만 준다면 침묵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거짓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의 지혜를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이 옷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솔직히 별로라고 생각한다면 색깔이 독특하네요. 나 다른 것도 한번 입어볼까요? 와 같이 직접적인 비판 대신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부분적 진실을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친구의 새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인다. 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의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진실이 상대방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입니다. 만약 그 진실이 상대방의 성장이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말하고, 단지 상처만 준다면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감정의 동물입니다. 화가 나거나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평소와 다른 판단을 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나 한 말은 나중에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야근 후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상사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에 몇 가지 수정사항을 요청했는데 평소 같았으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저는 화가 나서 이미 3번이나 수정했는데 또 바꾸라고요 라는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다행히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메시지를 다시 보았을 때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뜨거운 인지 상태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우리의 사고는 좁아지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쉬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역사 속 많은 지도자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룻밤을 자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도 이를 지지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최소 1시간, 가능하면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결정을 내리거나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인의 특별한 위험 중 하나는 감정적 상태에서의 SNS 사용입니다. 술에 취했거나 화가 났을 때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마치 공개석상에서 소리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연예인과 정치인들이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SNS에 부적절한 글을 올렸다가 커리어에 치명타를 입은 사례를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침묵을 지키는 실용적인 방법으로는 24시간 규칙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중요한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면 초안을 작성한 후 24시간 동안 보내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감정이 진정된 상태에서 그 메시지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한 후 보내면 됩니다. 기술의 발달로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졌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 압박감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력이 최상의 상태일 때까지 기다리는 능력에 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져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대화 중 침묵이 흐르면 어색함을 느끼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하게 됩니다. 이를 침묵 공포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은 대화 중 4초 이상의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의미 없는 말로 그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바쁘시죠? 밥은 먹었어요? 같은 사회적 인사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상적 대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때로는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제 경우 학창 시절에는 항상 말을 많이 해야 똑똑하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나 미팅에서 항상 발언권을 얻으려 노력했고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말만 많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말은 양이 아니라 질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속담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듣는 사람은 수확한다. 우리가 말을 통해 무엇을 심고 있는지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은 또한 경청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지혜나 통찰을 들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신이 인간에게 2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주신 이유는 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계속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큽니다.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다고 평가받을까 두려워하죠. 하지만 진정한 리더들은 필요할 때만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같은 성공한 리더들은 모두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습관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면 의식적으로 침묵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 동안 필수적인 말만 하는 실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침묵할수록 당신의 말은 더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 성취가 개인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돈에 관한 대화는 더욱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어떤 분이
나 주식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라고 자랑하는 순간 그 자리의 분위기는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 중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은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새로 산 명품 시계를 자랑하기 위해 단체 모임에 갔다가 나중에 여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지? 라며 당혹스러워했지만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그의 자랑이 이 사람은 여유가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부를 자랑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성취를 이뤘다면 그것을 과시하기보다는 조용히 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경제적 조언을 나누고 싶다면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방식보다는 일반적인 원칙과 교훈을 공유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보다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 해결책이 명확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알려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나아질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충고는 요청받았을 때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청받지 않은 충고는 대부분 잔소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 동생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력서를 보고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이건 이렇게 고치고 저건 저렇게 바꿔야 해라고 조언했죠. 그런데 동생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알았어, 고마워라고 말했지만 제 조언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후에 깨달았습니다. 동생은 제 조언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에 그가 형, 이력서 좀 봐줄래? 라고 직접 요청했을 때 비로소 제 조언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조언을 주고 싶다면 먼저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고 그들이 말해봐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조언의 창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충고할 때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보다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더니 도움이 되더라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덜 방어적이 되고 더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 중 하나는 자신의 실패나 불행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상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등의 변명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남 탓을 하는 것은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이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성찰해보니 제가 팀원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지만 이를 통해 저는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 탓하는 말은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남 탓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대신 내가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 탓하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끊임없이 환경과 타인을 탓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교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성취나 미래의 목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대학 때는 학과 수석이었어. 또는 나는 5년 안에 CEO가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공유는 자기 확신을 강화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한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과거 자랑과 미래 목표의 과도한 공유는 양날의 검입니다. 과거 자랑의 경우 우리는 예전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이라는 인상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때 국가대표
후보 출신이라는 사실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감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배경이 있으면서 지금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는 눈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기대치를 높이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미래 목표 공유의 경우 심리학적으로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한 것과 비슷한 심리적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전 성취 효과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만족감이 실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목표를 공유하면 때로는 방해나 부정적인 반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라는 말은 의욕을 꺾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과거는 교훈을 전달하는 맥락에서 언급하고 미래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만 신중하게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지혜로운 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현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하고 싶어도 침묵해야 하는 6가지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소중하게 듣지 않을 때,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안 될 때, 상대방의 비밀을 알았을 때, 진실이라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것 같을 때, 판단력이 흐려질 때, 그리고 딱히 할 말이 없는데 그저 떠벌리고 싶을 때가 바로 그 6가지 상황입니다. 또한 돈 자랑을 삼가고 요청받지 않은 충고를 자제하며 남 탓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과거 자랑과 목표, 공유를 신중히 하는 지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술이자 예술입니다. 적절한 때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말의 가치를 높이고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며 자신의 지혜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혜는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강력하게 빛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하기 위해 훈련받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학생을 높이 평가하고 직장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의 마스터는 말하기와 침묵의 균형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써 지혜를 전하기도 하지만 침묵으로써 더 큰 지혜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이 중요하듯 말함과 침묵의 균형 역시 성공적인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하여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욱 가치 있고 영향력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은 거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